공부할 게 점점 많아져서 힘들었던 한 대학생은 두뇌 사용법을 배우고자 도서관에 갑니다. 하지만 의학서 외에는 두뇌에 대한 책을 하나도 찾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두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법을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마인드맵이라는 뇌 사용 필기법을 만들면서 재밌고 단순한 노트 필기 방식으로 뇌 잠재력을 깨워 기억력 및 창의력, 나아가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학습 심리학에서도 마인드맵을 두뇌 개발 기법으로 소개하는데요. 마인드맵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길고 어려운 정보들도 기억하기 좋은 방식으로 저장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출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효과적이고 재밌게 공부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경이로운 뇌의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마인드맵의 핵심 기술과 활용법을 담고 있는 책인 마인드맵 북 그리고 생각의 지도 위에서 길을 찾다의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마인드맵의 모양에 대해서는 대부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마인드맵 구조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마인드맵 구조는 흔히 두뇌 친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뉴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의 뇌세포는 이렇게 곡선과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이러한 뇌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때마다 각각의 정보와 단어들이 뇌에 새겨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우리의 사고 패턴은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연결되며 뻗어나가는 방사 형태로 이어지는데요. 마인드맵은 이러한 사고 과정의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여 두뇌의 자연적인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고 결국 우리가 가진 두뇌의 잠재력을 표출하도록 돕습니다. 즉, 중심 내용으로부터 세부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각 단어들을 뻗어나가는 형태로 결합해 가면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를 활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한 장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수많은 말보다 두뇌에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지를 인식하여 기억하는 능력은 거의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 한 장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폭넓은 연상결합을 불러일으켜서 창의력과 기억력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할 때에도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인드맵에서도 이미지나 상징, 기호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마인드맵의 주요 요소는 이미지와 가지, 글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심 이미지와 다양한 세부 이미지들, 주가지와 세부가지, 그리고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배열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을 만들 때의 중요 규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인 강조 규칙에는 이미지와 색상, 공간 사용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우선 이미지 활용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요. 중심 이미지만으로도 수많은 연상 결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앙에 글씨를 꼭 써야 한다면 이미지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중심 이미지 외에도 마인드맵 전반에 걸쳐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며 중요한 단어는 눈에 띌 수 있도록 입체화하기도 합니다. 공간을 적절히 사용하여 글씨와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중심 이미지마다 3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고 각 주가지별로 하나의 색깔을 사용하여 뚜렷하게 범주화합니다. 다음으로 연상결합 규칙은 간단합니다. 각 가지는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떨어져야 한다면 부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료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가지에는 하나의 단어만 포함하며 단어는 가지 위에 그리고 가지 길이는 단어 길이와 비슷하게 합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가지는 두꺼워지고 용지는 수평 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글씨는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포함하여 여러분만의 두뇌 지도를 아름답게 그려보세요. 그럼 언제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노트 필기를 할 때 마인드맵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나 공부를 할 때 마인드맵 그리기는 정말 효과적인데요. 재밌게 그림을 그리면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틈틈이 짧은 복습을 반복하며 공부한 내용을 인출하기도 쉬워집니다. 그중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중에 하나는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인드맵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습 시간을 마련하여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그려보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과 연결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것을 정교화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정보에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가는 이러한 정교화 과정은 쉽게 공부하고 기억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가지는 평균 3개에서 7개 정도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우리 뇌가 주요 정보를 소유할 수 있도록 단기 기억의 용량에 맞게 주가지는 최대 7개 정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구분을 참고하면 각 정보들을 범주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포함하는 육하 원칙이나 구분, 특성, 역사, 구조, 기능, 과정, 정의, 평가 등으로 정보를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장치로서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방사상의 3차원적 이미지를 적극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1차원적인 직선 모양과 2차원적인 평면 모양의 노트 필기로는 마인드맵의 온전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정리 방법은 마인드맵이 아니라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과 달리 두뇌의 전 기능을 통합하여 기억을 오래 유지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곡선형으로 방사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활용법 외에도 나를 분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책을 쓰거나 스토리텔링을 구상하기 위해 등 다양한 장면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 책 마인드맵들을 포함한 본 마인드맵 자료는 아룸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처리해야 할 정보들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며 공부하는 시간이 다채로운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